자, 보험계약법인데요. 보험이라고 하는 계약법을 강의하게 될 사람인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에 하여 합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이다,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. 보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실에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위험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. 동질적 위험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험단체의 그 주도면밀한 어떤 계산을 통해서 보통적 발생하는 위험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위험률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료에 의하여 보험금, 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각종의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. 그러한 법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규범이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게 되는데,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이 법 과목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을 이제 나아가겠습니다만,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용어들도 좀 낯설고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수강하시면서 동영상 1강의 때 모든 걸 또 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법 과목의 가장 어떤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어떤 법을 알고 용어를 알고 이래서 공부하는 그게 좋긴 한데 초학자들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. 그랬을 때 동영상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좀 어렵다 할지라도, 자,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를 한 20강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요. 1강서부터 20강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쫓아오시면 20강까지 완강을 하시면, 그 다음에 첫 순환만 이렇게 돌고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복습이 중요하니까. 그래서 2차, 동영상 복습, 이 정도 할 때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고, 3차 동영상 순환 정도 하실 때 아무래도 자기가 원했던 실력까지 레벨업 하는 거 아닌가. 자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 모든 공부가 다 그렇듯이요. 공부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승진하지 않습니다. 화살표대로 이렇게 바로 실력이 또 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부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계단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통하게 되면 어느 순간 레벨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. 또 이 단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좀 자기도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,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 과정 때 이제 열심히 하시면 또 합격의 레벨로 레벨업을 하는 이러한 계단식의 어떤 상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화살표대로 쭉 진행해 버리면은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나니까 너무나 자기 실력이 늘어나서 좋겠죠. 보람도 있고요.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. 여기에서 요 과정들을 좀 잘 적응을 하셔야 우리가 원했던 점수를 맞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일단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장 쉽게 용어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한글 좀 작은 사전입니다. 국어사전입니다. 국어사전. 법률 용어사전을 찾는다고 해도 어차피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용어들이. 그래서 국어 큰 사전 같은 데서 용어를 찾아보면 그래도 법률 용어가 좀 쉽게 되어 있다. 자, 그래서 이 공부 방법론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마지막 순환까지 완강을 하셔야 된다. 그러면 2차, 3차 순환 때는 훨씬 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용어는 한글 큰 사전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험계약법의 이런 어떤 구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, 과연 이제 이 보험법이 도대체 어떤 편제로 돼 있고, 시험이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는지 대략적인 그 추세 정도를
말씀드리고 출발할까 합니다.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, 우리나라가 대륙법, 독일법 체제를 좀 본땄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판덱텐의 체계라고 하는데, 그래서 뭐 AX, 자 BX, 자 CX 이렇게 DX가 있을 때, 이 판덱텐 독일법 체제가 요 X라는 공통의 분모수를 앞으로 뽑아내 버립니다. 앞으로 뽑아내요. 그죠? 요 X, X의 공통의 분모수를 앞으로 뽑아내서 이것을 총이라고 합니다. 총칙 이렇게 표현하고요. 그러니까 이 각칙 A, B, C, D는 각칙이 됩니다. 각론이 되고요. 각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보험계약법 총칙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. 각종 각론의 손해의 보험의 총칙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공통적 분모를 앞으로 뽑아내는 어떤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걸 판덱텐의 체계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러한 강론을 잘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공통점 분모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각칙을 딱 공부하고 다시 총칙으로 돌아가서 2차 순환 용도할 때는 쉽게 좀 와닿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보험계약법 총칙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요. 총칙, 제1장입니다. 1장. 자, 보험계약법 총칙입니다. 계약법 총칙. 자,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원리 또는 일반적인 원리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면 이 보험계약법 총칙은 과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니? 그죠?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. 그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좋은 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니? 뭐 이런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험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보험의 원리는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. 보험의 원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 이 여러 가지의 어떤 보험자, 위험자, 동질의 위험자 단체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그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 사고의 사고 발생률이 있더라. 그 율을 계산하는 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평가하고요. 그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가지고 자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 총액과 납입해야 될 보험료와의 자 그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균등하게 맞추는 수지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.